확률이란 단원이죠. 확률이란 단원. 근데 이 확률이라는 단원에 들어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확률에 있어 가지고 약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확률. 일단은 확률 들어서기 전에 약간의 용어 정리를 몇 개 해볼까? 용어 정리.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면 요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좀 해볼까? 봅시다. 어디? 확률 들어서면 앞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순열과 조합 단원 있잖아요. 그 단원이 반복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쌤이 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 자 확률 얘기를 하면서 쌤이 뭐부터 해본다 그랬죠? 용어 정리를 해볼 건데 용어 정리는 뭐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행이라는 단어와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와 사건이라는 단어와 근원 사건이라는 단어와 전 사건이라는 단어와 공사건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담아볼게. 근데 저 단어를 그냥 담으면 재미없으니까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던졌더니 오의 눈이 나왔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딱 보시면 여기에서 주사위를 한 개 던졌다. 이렇게 주사위를 한 개 던졌다. 이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오의 눈이 나왔다.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사건이 되어지는 거야. 오의 눈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이 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담아놓은 이 공간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그리고 이 표본 공간에서 자 원소가 하나씩 되어 있는 부분 집합 그러니까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건 2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건 이렇게 원소가 하나짜리로 이루어진 사건 이걸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내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7의 눈이 나왔다. 이 7의 눈은 나올 수가 없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왔다. 6 이하의 자연수. 주사위를 던지면 항상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쌤이 한 말? 자, 그 얘기를 보고 위에 있는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쓱 스캔해봐. 방금 선생님이 던져준 저 말을 듣고 한번 쭉 한번 저 위에 있는 거 시행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관찰이나 실험 이런 거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 사건은 시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전 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표본 공간 그 자체가 되고 어떤 시행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자, 이 용어 다 이해됐어 이제?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이 정도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확률은 다시 확률하면 지금까지는 확률 하나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확률은 세 가지의 확률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통계적 확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자, 기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확률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걸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수학적 확률은 결국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사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려서 구하는 확률.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 자 봐봐.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 라고 하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6가지죠.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에서 3가지니까 여기다 3을 올리셔야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얘가
확률이 되어지시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전사 사건이나 특정 경우의 수의 사건의 수를 세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써먹게 되니 앞단원에서 배웠던 순열이나 조합이나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원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니? 확률은 아주 간단하잖아. 확률은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개수니까 요거 그냥 확률이야. 그럼 진짜 내가 답을 내려면 전체 사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5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A와 B가 이웃하여 세워질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5팩토리얼. 맞아 안 맞아? A와 B가 이웃해서 설려면 A와 B를 묶어서 한 덩어리 만들고 나머지 C, D, E가 있으니까 4덩어리. 그러면 4팩토리얼 곱하기 A와 B의 자리 바꿈 곱하기 2.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언제 배운 거야? 이게 앞단원에서 배운 거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새롭게 배우는 건 딱 3가지 카테고리. 아니 확률이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요거 하나 배운 거야. 나머지 다시 안을 쳐다보면 세부적으로 확률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1단원의 문제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1단원의 문제를 우리가 복습을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설명할 때 자,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에 1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치자. 근데 이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안경을 쓰고 있어. 안경을 쓰고 있다. 되겠습니까? 50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마을 바깥에서 우연히 한 명을 만났어. 그죠? 우연히 한 명을 만났는데 이 한 명이 안경 쓸 확률은 얼마니? 왜 그렇게 되지? 그렇죠.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100명 중에 50명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연히 한 명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쓸 확률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확률을 개개적으로 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마을 사람 중에 2분의 1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경을 쓸 확률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또 다른 느낌으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느낌 봐봐.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집니다. 자유투가 뭔지 알지? 자유투를 던지는데 이 선수는 100번을 던지면 50번 성공을 합니다. 50번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자유투를 100번을 했단 말이야. 100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50번 성공한 선수야. 맞아 안 맞아? 이제 이 선수가 자유투를 얻었어. 그럼 이 선수가 이 자유투의 성공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이것도 통계적 확률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의 통계라는 이 단어가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 이게 지금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느낌 있지? 그죠? 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상청에서 내일 비 올 확률, 그죠? 내일 비 올 확률이 50%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0%니까 우린 단순하게 내일 2분의 1의 확률로 비가 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통계적 확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일 비 올 확률 50%는 자, 오늘 기점으로 20년 동안 내일의 온도, 습도, 기압골, 구름의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가지고 내일과 유사한 날 중에 20년 동안 내일과 유사한 기후 조건의 날 중에 절반이 비가 왔다. 50%가 비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 통계적 확률은 이 기상예보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을 안고 있냐면 이 50%가 내일 비올 확률 2분의 1이 자 굉장히 오차가 크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20년 동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200년, 데이터베이스가 2000년 이런 거였으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져 가겠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통계적 확률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농구 선수가 100번에 50번을 성공한 것보다 농구 선수가 10,000번에 5,000번 성공한 거 이게 조금 더 2분의 1에 가까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통계적 확률은 그냥 우리가 확률 2분의 1 이렇게 딱 써버리면 이건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거든. 2분의 1 이렇게 되면 수학적 확률이야. 뭐 어떤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이렇게 오차가 없이 같아지려면 시행 횟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100번 던져서 50번 성공한 것보다 1000번 던져서 500번 성공한 거, 10,000번 던져서 5,000번 성공한 거, 10만 번 던져서 5만 번 성공한 거 이게 더 2분의 1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봐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갬블을 할 때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내가 승률이 얼마가 되냐면 이 기계의 승률이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이 2분의 1은 쉽게 생각하면 2번 중에 한 번은 이긴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2번 중에 한 번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처음에 이 기계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100원을 투자해서 이 기계가 이기면 곱하기 2가 되어지니까 뭐 200원이 나오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승률이 2분의 1이니까 처음에 100원을 넣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여기다가 10,000원을 넣습니다. 왜 10,000원을 넣냐면 첫 번째 100원 넣어서 실패했으니까 승률이 2분의 1이니까 두 번째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질 거다 라고 해서 10,000원을 넣었죠. 맞는 논리입니까? 틀린 논리입니까? 네, 틀린 논리인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이 기계는 매번 내가 이 기계의 동전을 넣을 때마다 나의 승률은 매번 2분의 1인 거지. 앞에 게 실패했다 그래서 뒤에 게 올라가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걸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독립시행.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어떤 거겠니? 내가 지난번까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할 확률은 높아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게 바로 이제 도박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하학적 확률은 뭘 보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냐면 이런 느낌의 자 다트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다트판은 이제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죠.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 영역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걸 써놓고 이 다트판을 돌려서 다트를 꽂히는 것 거기가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B라는 거에 선택이 되어질 확률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원의 전체 넓이 분의 B 부분의 넓이. 자, 이렇게 구해야만 적어대 확률이 구해지시겠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아주 쉽습니다. 넓이 분의 넓이 꼴로 나타내어지는 확률. 이걸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확률의 케이스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흔하게 쓰는 것은 이 케이스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쓰는 건 이제 이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고, 자, 조금 어려우면서 이제는 잘 안 나오는 케이스가 기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확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들어가겠죠? 또 들어갈 건데, 일단 우리 기본 상식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일어나는 건 확률로 몇 %가 됩니까? 항상 일어나는 건 몇 %야? 100%죠. 100%. 그래서 이제 확률이 있죠. 확률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 0과 항상 일어나는 확률 1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2가 될 수는 없어. 확률이 2가 되는 건 없어. 맞아 안 맞아? 확률은 가장 커봤자 100%니까 확률이 가장 높을 땐 1이고 확률이 가장 적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0이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이거 안에서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사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고 전사건 항상 일어나는 확률은 1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십니다. 뭐 별반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 사건에다가 배반과 여사건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배반과 여사건.
이 배반이라는 건 뭘 보고 배반이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배반이라는 거는 자, 이런 느낌이 배반입니다. A 사건과 B 사건이 공통 부분이 없을 때 그때가 배반 사건이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건 이제 등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A와 B 사건이 공통으로 겹친 부분이 없을 때,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그때를 우리가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건 배반이고요. 여사건, 이렇게 A의 여집합으로 되어 있는 이 여사건은 뭐냐면 except죠. except 뭐 제외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A의 여사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하겠습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의 여사건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사건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좀 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배반이라고 해서 봐봐. A와 B가 배반이라고 해서 A와 B가 배반이라고 해서 A의 여집합이 항상 B가 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지금 이건 A와 B가 배반이지만 A의 여사건은 이렇게 칠해진 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땅이 A의 여집합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B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배반이면 여사건이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은 아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이 있는데 좀 약해졌다 그랬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확률로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거 좀 얘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확률의 기본 성질에서 보면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그리고 전사건은 1이고 공사건은 0이다. 그죠? 아주 쉽죠? 맞아 안 맞아? 그죠?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어렵게 생각할 수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사건과 곱사건이 있는데 합사건에 해당되어지는 거 A 또는 B 사건이죠. A 또는 B 사건. 우리가 보통 A 또는 B 사건을 이제 또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합집합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A와 그리고 있죠. 그리고를 교집합으로 받아들이는데 확률 A 합집합 B 사건은 어떻게 되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 A라는 사건에다가 B라는 사건을 더한 다음에 한 번의 확률 A 교집합 B를 빼줘야 뭐가 되겠다? 또는 사건이 되어진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자,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은 이제 확률로 구할 때는 뭐야? 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PA의 여집합.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의 확률은 전체에서 PA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조금 천천히 갈게요. 자,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확률의 뜻과 활용에 되어 있는 거. 179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볼까? 179번. 뭐 원래는 이제 한번 이제 풀어봐라고 해야겠지만 선생님이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자, 쓸 수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뭐라고 쓰면 됩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괜찮죠? 근원 사건의 개수 몇 개? 6개죠. 원소가 하나짜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사건은 2, 4, 6이다. 근데 사건을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저렇게 집합교를 붙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집합교를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0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180번도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한 개만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사건. 그러니까 A사건은 뭐야? 봐봐. A사건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앞면하고 뒷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그죠? 그러면 처음에 앞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니? 앞면, 뒷면 되겠죠?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개를 던지면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게 표본 공간이죠. 그 중에서 한 개만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한 개만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TF가 되어지거나 또는 FT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한 개만 뒷면이 되는 사건, A사건이죠. 그 다음에 B는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적어도 한 면은 뒷면이 나오는 건 TF, 그 다음에 FT, 그 다음에 FF 여기까지가 적어도 한 개의 뒷면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C사건은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자,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TT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와 B의 교집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자, TF, FT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TF, 그 다음에 FT.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A 합집합 C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하고 얘를 전부 다 더하시면 되고,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딱 빼면 남는 게 뭐만 남아? DT만 남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DT. 자, 서로 배반 사건을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A 사건과 B 사건과 C 사건을 비교를 했을 때 공통이 없는 사건이 배반이지. 그러니까 A와 C는 배반입니다. 되겠죠? A와 C는 배반이다. 그 다음에 B와 C도 뭐가 되겠습니까? 배반입니다. 왜?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반 사건은 A와 C가 배반이다. 그리고 B와 C가 배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안 어렵죠? 그죠?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1번 보세요. 181번. 181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은 시행에서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사건. 그러니까 A사건에다가 369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B사건에는 4의 배수니까 48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전체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 사건이니까 369를 뺀 나머지죠. 그럼 뭐가 되겠니? 1, 2, 4, 5, 그 다음에 6, 7, 8, 10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사건입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5, 6, 7, 9, 10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니까 3, 4, 6, 8, 9.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69하고 48이니까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비워 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해되니? 그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되겠죠? 자, 초반에 좀 잘 정리를 해서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봐봐. 이제 확률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볼게. 확률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 이제. 자, 첫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는 1, 3, 5 사건이 되어지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는 2, 3, 5 사건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PA의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전체 6가지의 총 경우의 수 중에 A가 3개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고요. 얘는 6분의 역시 마찬가지로 3이니까 2분의 1이 되어지겠죠. 이때 A 합집합 B를 구하면 1, 2, 3, 5죠. 1, 2, 3, 5.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얘는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습니까? 3, 5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2가 되어져서 3분의 1이다. 이게 문제의 답이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A 합집합 B, A 교집합 B의 원소들을 분자에 올리면 됩니다. 되겠니? 자,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봐봐. 일렬로 세울 때 그럼 이제 봐봐. 쉽게 생각하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총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A가 가장 앞에 있는 건 A를 앞에다가 놓고 나머지 4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5 곱하기니까 얘는 확률이 5분의 1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5팩토리얼 분의 D2가 이웃한다. 그럼 D하고 2를 묶어. 그럼 덩어리가 4덩어리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D와 2의 자류바꿈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2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있지. 근데 진짜 뭐 확률을 구한다는 것이 확률이라는 새로운 걸 배워서 구하는 건 느낌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써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은 계속입니다. 계속. 보세요. 자 봐봐. 어느 병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10,000명을 대상으로 위암 검사를 실시하였더니 9,900명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일 확률은 10,000분의 9,900이 정상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정상일 확률은 100분의 99가 정상일 확률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일 확률이고 비정상일 확률은 100분의 1이 비정상일 확률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일 확률과 비정상일 확률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나면 위암 검사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위암에 걸렸을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한 정사각형 모양과 관역에 화살을 쏠 때 4가 적힌 영역을 맞출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체 넓이 4칸 중에 1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건 통계적 확률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위에 건 통계적 확률의 냄새가 나는 문제, 밑에 건 기하학적 확률의 냄새가 나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봐주시면 185번입니다. 자, 또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확률의 기본 성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번에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총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에서 36까지가 되겠죠. 총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가 저거고 두 눈의 수의 곱이 40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40 이하일 확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상 이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 이하일 확률이니까 난 전체 1에서 40 초과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40 이하의 확률이니까 반대로 나는 전체 확률은 1이죠. 항상 1에서 40 초과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두 눈을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곱해가지고 40이 넘어가려면 자 40이 넘어가는 확률 있나 보자. 6 곱하기 6은 얼마니? 그러니까 아무리 곱해도 40을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 확률은 1 빼기 0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항상 곱하면 40 이하가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확률은 1이다. 두 눈의 수의 합이 14일 확률입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4일 확률. 근데 두 개를 더해서 14가 되려면 7 더하기 7이 돼야 되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절대 안 나오지. 주사위는 6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전사건의 확률이죠. 전사건의 확률.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거의 확률은 1이고, 그 다음에 공사건의 확률이죠.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확률은 0이다. 이런 느낌 괜찮죠? 1부터 10까지 자인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다. 일단 전체는 10장이야. 음의 정수가 나올 건가? 10분의 음의 정수 0이죠. 없잖아. 여기서 음의 정수는 없잖아. 그래서 확률은 0이죠. 맞아 안 맞아? 이해돼? 10 이하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10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죠. 이것도 전사건, 공사건. 맞아 안 맞아? 되겠죠? 자, 굉장히 쉽네요. 자, 다음 덧셈 정리인데, 자,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만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PA 합집합 B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PA 합집합은 PA에다가 B를 더해서 뭐를 빼줘야 된다?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될 계산이다. PA가 얼마니? 5분의 2. PB가 얼마니? 4분의 1. A 교집합 B가 얼마니? 10분의 1.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니? 20분의 되겠죠? 4를 곱하니까 8 플러스 5 마이너스 2. 그럼 20분의 얘가 13이니까 1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합집합은 20분의 11이 되어집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마찬가지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니? 봐보세요. PA 합집합 B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구하는 게 PA 합집합 B였잖아. 그럼 요 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PA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PA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니? PA 교집합은 PA에다가 PB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주면 돼? A 합집합 B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PA가 5분의 1, PB가 3분의 2, 그 다음에 합집합이 6분의 5가 되어지는 케이스고, 얘가 통분하면 자 30으로 통분이 돼야 되겠죠. 30분의 6 플러스 20 마이너스 25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분의 1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딱 밑줄을 긋고 얘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다시 P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A, B의 교집합이 공사건이니까 확률은 0이죠. 그럼 이제 내가 PA 교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PA 교집합은 PA 그 다음에 플러스 PB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합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PA 합집합은 우리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가 0.7이라는 건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PA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PB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얘는 0이죠. 따라서 PB 값은 얼마가 됩니까? 0.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하,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죠? 이해됩니까? 그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 어려워요? 나 못 풀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확률은 앞에 있는 계산이 중요하다고 했죠. 1단원 문제입니다. 1단원 문제. 자,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자, 이 보면 또는은 합사건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하라는 거야. 봐봐. P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죠? 합집합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P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다가, P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 빼줘야 돼. 3과 4의 최소 공배수 P 1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주셔야 돼.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지. 그럼 3의 배수는 봐봐. 40분의 그죠? 40 안에 3의 배수가 몇 개 들었냐? 4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일은 3, 3, 3은 9, 13개가 들었네. 13개.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죠? 당연히 10개 들어있겠죠? 그 다음 12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죠? 3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40분의 20이 되어져서 결국 얼마가 돼? 2분의 1의 답을 갖는다. 이해되니? 그죠? 이런 느낌. 여기 마찬가지죠. 5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되어지니까 P 5의 배수. 자, 잘 써보세요. 이거 P 5의 배수. 그 다음에 플러스 P 9의 배수. 네, 마이너스 P, 자, 5와 9의 최소 공배수니까 45의 배수, 요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니? 40분의 5의 개수, 5, 8에 40, 8개 들어있죠? 40분의 9의 배수, 4개 들어있죠? 마이너스 40분의 45의 배수,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그래서 40분의 12. 되겠습니까? 10분의 3의 확률을 갖는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보다 작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A는 2보다 작은 눈, 그러니까 1밖에 없죠. 한 개의 주사위를. 그럼 이제 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러면 PA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1마 PA. 그래서 6분의 5가 되어지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요런 느낌이고 192. 자, 그 다음에 이제 193, 194까지 연결을 해볼게. 다음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자, 우리가 이제 앞면이 하나 나오고 그죠? 뒷면이 두 개가 나오는 사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앞면이 두 개 있고 뒷면이 하나 있는 사건.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인 사건. 이런 느낌이 되어지시겠죠. 적어도 하나 되어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되죠. HFF. 우리 배운 거 있지. 2팩분의 3팩이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얘도 2팩분의 3팩이니까 몇 가지가 돼? 세 가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7가지가 됩니다. 7가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말이죠.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면 돼? 모두 뒷면인 거 빼주면 되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자, 여기 동전을 3번 던졌으니까 2가지, 2가지, 2가지 해서 전체는 8가지. 모두 뒷면인 건 1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돼? 7가지.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그죠? 자, 이거는 동전 3개가 모두 뒷면에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니까 뭐야? A의 여집합은
세 개가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다. 세 개가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즉 PA의 여집합의 확률은 전체 경우 8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럼 PA의 확률은 1마 PA니까 PA의 확률은 8분의 7이 되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이해됩니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세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다. 그러니까 홀수가 되려면, 그지? 홀수가 되어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자, 두 수 모두 뭐가 돼야 됩니까? 홀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그죠? 처음에 홀수가 나올 1, 3, 5 세 가지, 그 다음도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36분의 9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 4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곱이 짝수일 확률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곱이 짝수일 확률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어지면 되겠죠. 곱할 때.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뭐 빼주면 돼? 모두 홀수일 때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1 마이너스 아까 구해놓은 4분의 1을 뺀 나머지 확률 4분의 3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괜찮습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십니다. 확률입니다. 안 어렵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이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리는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괜찮은 문제들이